안녕하세요. 명순의 효소입니다. 지금부터 현미누룩 효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를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명순의 효소라고도 부릅니다. 2020년부터 이 현미효소를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입소문으로 1만 가구 이상 해 드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건강에 탁월한 음식이기 때문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영상이 있지만 약간 개선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찍어서 올립니다. 자, 이 영상은 간략 버전입니다. 현미효소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에게 너무 장황한 설명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처럼 요점만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 구두로 이 현미효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현미효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현미효소는 어디에 좋고 하루에 얼마큼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되는가, 이런 궁금한 것들을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수식 섭생이란 또 무엇인지 그런 것도 다 설명드리고, 이 발효기에 대한 이 소개도 뒷부분에서 드릴 테니까요. 꼭 뒷부분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발효기, 그리고 현미 800g, 누룩 300g이 필요합니다. 이 발효기는 제가 직접 주문 제작한 현미효소 전용 발효기입니다. 자, 발효기 소개는 뒷부분에서 해드리고요. 자, 집에 이 다른 발효기가 있어도 다 가능합니다. 온도를 35도에서 40도 사이를 맞출 수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현미 800g은 이 계량컵, 이 발효기를 사시면은 이 계량컵이 따라가는데 이렇게 헐렁하게 한 컵을 담으면은 800g입니다. 주 재료는 현미지만 위나 장이 안 좋으신 분은 백미로 만들거나 백미를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쌀량을 줄여서 600g으로 해도 되고 더 줄여서 300g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저당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누룩은 황국 쌀 누룩을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밥은 먹는 밥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밥솥으로 다 가능한데 이런 전기밥솥이 제일 편합니다. 쌀량이 많기 때문에 좀 큰 밥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밥솥은 17인용입니다. 자, 먼저 쌀을 씻어야 되겠죠. 자, 현미는 불리지 않고 합니다. 불려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쌀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물을 잡는데 먹는 밥보다 좀 넉넉하게 물을 잡습니다. 밥이 좀 질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취사를 눌러서 밥을 합니다. 가스 압력솥은 강불로 하다가 추가 딸랑거리면 그때부터 불을 줄여서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취사합니다. 자, 밥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끄고 물 1리터를 부어 놓습니다. 물 1리터. 자, 뚜껑을 닫고 최소 4시간 이상 둡니다.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좀 길게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밥을 식히면서 불리는 과정입니다. 자, 4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 밥을 다육이 내솥에 옮겨 담겠습니다. 자, 밥을 다육이 내솥에 옮겨 담겠습니다. 자, 밥이 불어서 상당히 많아졌죠. 자,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게 누룩 300g, 자, 소금 1숟갈. 자, 소금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소금을 넣어주면은 풍미도 좋아지고 가장 좋은 염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 이 종이컵으로 1컵이 필요합니다. 자, 1숟갈 정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물 1컵입니다. 주걱으로 뒤적여 줘도 되지만 손으로 잘 이렇게 뒤적여 줍니다. 서로 잘 섞이도록. 자, 발효기에 앉혀 보겠습니다. 전원을 눌러준 다음에 1차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12시간이 자동 설정이 됩니다. 자, 시간이 깜빡거릴 때 버튼을 눌러야 이 시간이 변동이 됩니다.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는 시간이 안 먹습니다. 자, 1차 발효를 누른 다음에 시간이 깜빡거릴 때 얼른 시간을 이렇게 늘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늘려 놓는 이유는 1차 발효는 12시간만 해도 되지만 20시간까지 늘려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간을 길게 설정해 놓고 12시간이 넘어간 시점에 내가 편할 때 2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1차 끝나는 시간이 내가 새벽에 잠을 자는 시간이거나 밖에 있어서 2차로 넘어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때를 대비해서 1차를 이렇게 일단 길게 설정해 놓고 1차 발효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1차 발효를 시작합니다. 자, 1차 발효를 시작한 지 약 4시간쯤 지났습니다. 자, 4시간, 5시간 사이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좀 거뭇거뭇한 밥알이 보이는데 이게 좀 더 진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룩알갱이가 이 산소와 접하면서 이렇게 변한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중간에 뚜껑을 열고
잘 한번 짓이겨 줍니다. 자, 이렇게. 자, 밥알을 으깨듯이 잘 주물러 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밥알이 좀 더 잘 삭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정 시간이 없을 때는 뭐 안 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잘 짓이겨 주면 발효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오래 할 필요 없고요. 한 20조, 30조 내에 이렇게 주물러 주고 다독여 줍니다. 자, 뚜껑을 닫고 1차 발효를 계속 진행합니다. 자, 지금 1차 발효를 다 마쳤습니다. 1차 발효는 12시간이지만 좀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했죠. 자,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끝나고 보면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기포도 많이 보이고 밥알이 많이 삭아서 이 국물이 흥건히 생깁니다. 그리고 맛을 보면 굉장히 단맛이 납니다. 자, 1차를 마쳤기 때문에 2차로 넘어가기 위해서 물을 가득 부어주어야 됩니다. 자, 이때 물은 차가운 냉장고에 물을 부어줍니다. 자, 추운 겨울에는 그냥 실온수, 그 위의 계절은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냉장고에 두었던 차가운 냉수를 부어줍니다. 자, 가득 부어주고 한번 잘 저어줍니다. 자, 차가운 냉수를 부어주는 이유는 이 과한 효모 발효, 즉 알코올 생성을 예방하고 또 저온에서 발효시킬수록 맛이 싱싱하고 풍미가 좋기 때문입니다. 자, 뚜껑을 닫고 2차 버튼을 눌러서 2차 발효로 넘어갑니다. 자, 2차 시작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2차 중간에 한번 뚜껑을 열어봅니다. 자, 2차 중간은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물이 좀 혼탁해지면서 기포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효소는 풍미 좋은 효소가 됩니다. 자,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은 한 번만 저어줍니다. 자, 안 저어줘도 상관없지만 한 번 저어주면 발효가 촉진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자주 저어주면은 오히려 과발효가 일어나니까 한 번만 해줍니다. 자, 그런데 간혹 중간에 이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인물이 맑고 올라오는 기포가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이런 요소는 시간을 오래 두어도 기포가 안 올라옵니다. 자, 이런 효소는 발효가 미흡해서 맛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는 주걱으로 한번 저어주고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10시간을 발효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2~3번 저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맛이 듭니다. 자, 이게 효소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포가 없을 때는 꼭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발효시킨다. 자, 뚜껑을 닫고 2차 발효를 계속 진행합니다. 자, 2차 발효까지 다 마쳤습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할 때마다 모습은 틀린데요.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윗물이 혼탁해져 있고 밥알도 몇 개 떠 있고 밑에서 기포가 올라옵니다. 자, 이런 요소는 다 맛이 좋습니다. 자, 흔들어 보면 기포가 더 많이 올라오죠. 자, 어떤 때는 밥알이 더 많이 떠 있기도 하고 올라오는 기포도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기포가 꼭 많이 올라오고 밥알이 많이 뜬다고 발효가 잘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적당히 이렇게 기포가 올라와야 가장 좋습니다. 자, 다른 모습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 효소는 밥알이 많이 떠 있고 기포도 좀 더 많이 올라오죠. 자, 이 정도도 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8시간 됐을 때 이런 모습이면은 2시간 빨리 끝냅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자, 적당히 잘 된 모습입니다. 자, 2차 발효 10시간을 마치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 간혹 이 영상 모습처럼 위에 맑은 물만 떠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기포도 하나도 없고 또 뜬 밥알도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효소는 이 맛이 시고 단맛이 적어서 풍미가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2차 중간에 이런 모습일 때는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10시간을 채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중간에 점검하지 못하고 2차 발효 10시간을 마쳤는데 이런 모습일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저어주면서 한 4시간, 5시간 발효를 연장하면은 똑같이 풍미 좋은 효소가 됩니다. 자, 발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발효를 마쳤는데 기포가 없으면은 저어주면서 5시간 발효를 더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발효 말미의 정상적인 모습들을 몇 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효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미생물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발효가 잘 됐다는 뜻은 이 미생물이 최대한 수적으로 증식했다는 말과 같죠. 자, 발효가 잘 된 김치, 빵, 현미효소는 맛이 있습니다. 왜 맛이 있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영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영양이 많아졌을까요? 바로 그 증식한 미생물이 영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효의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미생물을 수적으로 최대한 증식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의 명순의 요소 레시피는 이 미생물 증식을 최대한 유도합니다. 그래서 명순의 요소는 풍미도 좋고 건강에도 탁월한 발효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2차 마치는 시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발효 후반에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오는 기포가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이 올라오는 기포가 너무 많으면은 맛도 좀 쉬어지고 알코올 생성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마치기 2시간 전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포가 적당히 올라오면 10시간 다 채우지 마시고 좀 빨리 마치는 게 맛도 깔끔하고 냉장고에서도 보관이 오래 갑니다. 현미효소는 막걸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포가 많이 올라오고 밥알이 많이 떠야 발효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발효 음식인 김치, 막걸리가 발효가 다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잘 익은 맛입니다. 이 현미효소도 맛을 보고 적당히 새콤달콤하면은 잘 익었으니까 맛이 들었으니까 맞춰도 된다는 뜻입니다. 김치를 밖에서 적당히 익혀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시킬 때 식감이 아삭하고 보관이 오래가고 풍미가 좋듯이 이 현미효소도 적당히 발효시켜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시킬 때 맛도 좀 깔끔하고 풍미가 좋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차 말미에 올라오는 기포나 맛을 보고 적당히 새콤달콤하면은 시간을 다 채우지 말고 한두 시간 빨리 끝내고 기포가 없을 때는 저어주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날 때까지 시간을 좀 늘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막걸리 맛을 낸다고 2차 발효를 오래 하면
시어 빠진 맛없는 막걸리가 되니 막걸리 만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절대 실패 없이 매번 풍미 좋은 현미 요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모습 말고 좀 잘못된 이 과발효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발이 표면을 다 덮어버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기포도 매우 왕성하고 이 맛을 보면은 매우 씹니다. 시고 시어 빠진 맛없는 막걸리 맛이 나서 이 먹기가 매우 사납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과발효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미효소는 기포가 적당히 올라올 때 가장 풍미 좋은 효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레시피대로 하시면은 이런 과발효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아주 간혹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과발효를 억제하기 위해서 2차 발효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차가운 냉수를 부어주고 1차 중간에도 여러 번 저어주지 않고 한 번만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자, 2차 발효 중간에도 한 번만 저어주라는 이유가 이런 과발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발효 과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발효를 마치자마자 병에 담아서 바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자, 레시피대로 만드시면은 이렇게 꽉 닫아놔도 가스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 자, 길게는 2달, 3달도 보관이 가능한데, 이 보관 도중에 아주 서서히 가스가 차는 병들이 있습니다. 자, 초반에는 턱 쏘는 맛으로 좀 먹기가 더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 빠진 막걸리 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는 병은 빨리 먹어치우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보관 도중에 가스가 차는지 항상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을 이렇게 눌러보면 알겠죠. 자,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칼로 조막 톡 치면은 아주 조그만 구멍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자, 이 왼쪽에 보이는 요소는 발효를 막 마친 요소고, 이 오른쪽의 효소는 냉장고에서 4, 5일 숙성시킨 효소입니다. 자, 바로 마셔도 되지만 냉장고에 오래 숙성시킬수록 풍미도 좋아지고 이 소화도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꼭 숙성시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화력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자, 보통 소화력을 가진 분들은 이 건더기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건더기를 곱게 갈아서 국물과 희석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건더기를 드셔야 되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장이 나쁘신 분이나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현미의 이 미강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건더기를 조금만 갈아 넣으시든가 아니면 건더기를 철망에다가 손으로 짓이겨서 그 현미의 당질을 빼내고 이 껍질은 그냥 버리고 순수한 국물만 드시면 됩니다. 자, 아무것도 드실 수 없는 중환자는 위에 이 맑은 물만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현미요소는 시큼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에게는 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백미로 1차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가운 게 싫으신 분은 따뜻한 물을 조금 희석해서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는 방법에 대한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명순의 발효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미효소를 처음 접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이 조작이 간단하면서도 풍미 좋은 현미효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용 발효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투자를 해서 이 발효기를 만들어 왔는데요. 자, 올스텐 내소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좀 많이 만들 수가 있는 대용량입니다. 6리터를 만들 수가 있죠. 자,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생적으로 스테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계량컵은 이 현미효소 만들 밥을 할 때 편하게 이 한 컵으로 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깔때기는 구멍이 커서 현미효소를 병에 담을 때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솥은 올스텐 304로 만들어진 그런 내솥입니다. 그리고 뚜껑도 다 스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청소하기 편하게 위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명순의 발효기를 이용해서 현미효소를 만드시면 누구나 스트레스 없이 조작이 간편하게 풍미 좋은 효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작 버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효소를 안 치고 이렇게 1차 버튼을 눌러주면은 시간과 온도가 자동 설정됩니다. 시간 밑에 이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깜빡거릴 때 눌러야 되지, 이렇게 시간이 고정된 다음에는 이 시간 밑에 이 버튼이 먹지를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다시 전원 버튼을 눌러준 다음 1차 버튼을 누른 다음 시간이 깜빡거릴 때 시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누룩 요거트 또는 청국장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만드는 방법은 다른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을 최대한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발효의 효능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이 미생물을 최대한 수적으로 많이 증식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미생물한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수백 번 발효 실험을 통해서 지금의 이 명순의 발효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명순의 발효기를 이용하시면은 풍미 좋은 현미효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집에 다른 발효기가 있어도 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정도 맞출 수 있는 발효기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발효기를 구매하시면은 제가 쓴 책, 이 황금변을 찾는 여행이라는 책이 같이 따라갑니다. 이 책은 그 현미효소 만드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효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전부 실려 있습니다. 효소는 어디에 좋고 하루에 얼마큼 먹고 또는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전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명수식 섭생. 자, 명수식 섭생이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또는 과도한 섬유질, 즉 야채죠.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는 섭생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그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라서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어보시면 왜 그런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순의 발효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두로 발효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발효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것들, 그리고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그리고 발효 과정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은 이해,
발효를 위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생략하고요. 좀 중요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미 800g을 쓰죠. 자, 혈당, 즉 당질이 걱정되시는 분은 쌀량을 줄여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300g으로 만들면은 단맛이 별로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죠. 현미를 적게 하면은 영양이 적지 않느냐? 자, 현미가 적은 만큼 현미의 영양은 줄어들겠죠. 자, 그렇지만 이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증식하면은 현미에 없던 영양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식으로 만들어도 어느 정도 영양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질이 걱정되어서 안 먹기보다는 이렇게 저당식으로 만들면 혈당 걱정 없이도 어느 정도 영양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저당식으로라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미는 발효시켜서 소화가 쉬워지지만 이 현미에는 이 미강, 껍질이 있죠. 이게 장이나 위가 안 좋으신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현미 대신 백미를 섞거나 백미로만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미 대신 귤이나 카미트, 키누아 이런 곡물을 넣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리는 하얗게 도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리로만 만들거나 보리를 섞어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귤이나 카미트 등은 밀 종류라 껍질도 두껍고 그 속도 이 쌀처럼 당질보다는 물론 당질이 주성분이지만 이 식물성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발효가 더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콩이나 팥 같은 것은 넣으면 안 되고요. 기장, 수수, 율무 같은 이 당질이 많은 잡곡은 소량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미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니까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일수록 백미나 현미를 위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누룩은 꼭 위생적으로 만든 황국 쌀 누룩을 쓰셔야 됩니다. 황국 쌀 누룩. 우리 전통 누룩은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술이 돼 버립니다. 자, 밥을 할 때 아무 밥솥이나 가능하고 이 전기 밥솥이 편하다고 그랬죠. 꼭 17인용 정도 좀 넉넉한 걸 사시기 바랍니다. 자, 밥을 할 때 좀 물을 넉넉히 잡고 밥을 합니다. 현미는 불려서 해도 되고 안 불려서 해도 됩니다. 자, 5분 도미, 뭐 7분 도미 다 가능합니다. 발화 현미도 가능하고. 과거 영상에서는 쌀눈을 넣어서 밥을 했습니다. 자, 쌀눈은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쌀눈을 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쌀눈을 안 넣으면은 발효가 안 되는 줄 알고 당황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현재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이 현미효소를 해 드시고 계십니다. 장래에는 이 외국인도 이 현미효소를 해 먹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쌀눈을 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눈을 안 넣으면은 왠지 꺼림칙해 할 것 같아서 이 쌀눈을 그냥 뺐습니다. 자, 집에 쌀눈이 있으신 분은 한 숟갈씩 넣어서 해도 됩니다. 자,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은 그냥 쌀눈 없이 현미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밥을 해서 뜨거울 때 물 1리터를 붓고
4시간 이상 놔둡니다. 자, 저당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쌀량을 줄였을 때는 비율에 맞춰서 부어주는 물량도 줄여야 되겠죠. 자, 4시간 동안 불린 이 밥을, 자, 이때 좀 더 길게 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밥을 발효기 4솥에 옮겨 담은 다음 누룩 300g, 그리고 여기서 소금을 한 숟갈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주면은 이 풍미도 좋아지고 이 가장 좋은 염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발효 과정에서 천일염의 독성은 제거가 되고 천일염이 가진 미네랄은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어주면은 얻는 게 많으니까 이왕이면 소금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 4CP상 300ml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냥 집에 종이컵 있죠. 스텐컵, 이런 종이컵 한 컵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자, 이때 1차 발효를 12시간만 해도 되지만 20시간까지 늘릴 수가 있다고 했죠. 자, 1차 발효를 한 15시간 이내로 할 때는 그냥 물 한 컵만 첨가해주고 20시간까지 길게 할 때는 그냥 물 첨가 없이 누룩만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는 이 1차 시간이 지날수록 밥이 삭으면서 물이 흥건히 생깁니다. 이 물이 많아지면은 이 발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 때는 1차 발효 시간이 길 때는 물량을 줄여서 좀 빡빡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차 발효는 뭐 12시간만 해도 충분한 맛이 나지만 좀 15시간 이상 길게 할수록 좀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좀 길게 하시면 됩니다. 자, 1차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 밥이 삭으면서 좀 어두운 색깔로 변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2, 3일만 놔둬도 1차 발효를 길게 한 것들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좀 더 진하고요. 자, 1차 발효를 시작합니다. 자, 12시간 설정해도 되지만 시간을 길게 설정해서 20시간까지 길게 설정해 놓고 12시간이 넘은 편한 시점에 내가 2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1차 시작한 지 4시간, 5시간쯤 지나면은 뚜껑을 열고 한번 잘 주물러 줍니다. 손으로 밥알을 짓이기듯이 잘 주물러 줍니다. 자, 이때 뚜껑을 열어보면 밥알이 거뭇하게 변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밥알이 산소와 수분과 접하면서 갈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 밥알이 밥솥 옆에 붙어 있으면은 하얀 곰팡이가 피기도 합니다. 자, 물 속에 있을 때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지만 이렇게 공기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 하얀 곰팡이는 이 황국균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잘 뒤적여주고 뚜껑을 닫아서 1차를 계속합니다. 자, 몇몇 분들은 착각해서 1차 중간에 짓이겨주고 거기다 물을 또 가득 부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물을 부어버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상태로 한 10시간 이상 기포가 올라올 때까지 또는 맛이 새콤달콤할 때까지 저어주면서 발효시키면 됩니다.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자, 이렇게 1차 발효가 다 끝나면 바로 물을 가득 부어줍니다. 2차 발효로 넘어가기 위해서. 1차 발효 말미를 보면은 기포가 생기고 밥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밥이 삭으면서 물이 흥건히 생깁니다. 맛을 보면은 단맛이 매우 강하죠. 자,
물을 가득 부어줄 때 뒤두르기면 냉장고에 차가운 물을 부어줍니다. 자, 한겨울에는 그냥 실온수를 부어주시고 그 위에 계절은 차가운 냉수를 부어줍니다. 발효를 도와준다고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면 안 됩니다. 자, 2차 발효 온도를 좀 낮게 해야 과발효도 억제되고 풍미 좋은 현미효소가 됩니다. 자, 2차 발효를 10시간 설정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2차 발효 중간, 즉 5시간쯤 지났을 때, 뭐 시간이 늦어져서 뭐 6시, 7시간 지났을 때라도 한번 뚜껑을 열어봅니다. 자, 이때 뚜껑을 열었을 때 기포가 하나둘 올라오는 것은 이 발효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효소는 한 번만 저어주거나 안 저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기포가 올라오는 것들은 잘못하면은 좀 신맛이 강해지고 좀 알코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저어주면은 오히려 과발효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서 과발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발효 음식을 만들 때 발효를 잘 시키려고 노력하죠. 자, 이 현미효소도 발효를 잘 시켜야 풍미 좋은 효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효가 잘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가 막걸리가 발효가 잘 된 모습은 기포가 왕성하게 올라오고 막 밥알이 잘 뜨는 거죠. 식혀도 밥알이 다 뜨죠. 자, 빵도 이렇게 잘 부풀듯이 현미효소도 발효가 잘 되는 모습은 이 밥알도 많이 뜨고 기포가 왕성하게 올라오는 게 발효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미효소는 이 기포가 많이 올라오고 밥알이 많이 뜨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밥알도 적게 뜨고 기포도 적당히 올라올 때 이 현미효소가 풍미가 좋지, 기포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이 밥알이 너무 뜨면은 오히려 맛이 쉬어지고 풍미 없는 효소가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도 가스가 차고 알코올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시니까 이 발효가 잘 된 효소는 기포가 적당히 올라오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밥알이 많이 뜨고 적게 뜨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2차 중간에 뚜껑을 열어보고 기포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관찰을 해서 기포가 올라오는 경우는 한 번만 저어주거나 저어주지 않아도 된다. 저어주면 저어줄수록 발효가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 기포가 전혀 없고 맑은 물만 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효소는 시간을 오래 두어도 그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 기포가 안 올라오는 효소는 맛은 시고 단맛이 떨어져서 맛이 없는 효소가 됩니다. 자, 해결책은 자, 이 저어주는 것입니다. 자, 기포가 안 올라온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10시간을 채우거나 또 10시간이 다 되어서 발견했을 때는 그때부터 한 5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정도 발효를 연장하면서 저어주면은 똑같이 맛이 듭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2차 발효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2차는 항상 8시간쯤 지났을 때, 즉 끝나기 2시간쯤 전부터 한번 뚜껑을 열어봅니다. 자, 기포가 적당히 올라오는 모습이면은 굳이 10시간 채우지 마시고 바로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올라오는 기포가 적을 때는 10시간까지 발효를 시키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포가 전혀 없고 맑은 물만 떠 있을 때는 그때부터 2시간마다 저어주면서 한 4시간 더 발효를 시키면 됩니다. 자, 1차 발효는 좀 길게 늘려도 되지만 2차 발효를 깜빡 잊고 발효가 끝났는데 발효기에 그대로 두면은 발효가 계속 진행되면서 쉬어지고 막걸리 냄새가 많이 나는 풍미 없는 효소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꼭 2차는 마치는 시간을 지키시거나 좀 줄이시라는 거. 자, 발효를 다 마치면 병에 담아서 바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발효된 효소는 병을 뚜껑을 꽉 닫아놔도 냉장고 안에서 거의 가스가 차지 않습니다. 2달 이상 두어도 가스가 차지 않는데 간혹 서서히 가스가 차는 병이 있습니다. 자, 이런 효소는 병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꼭 보관 시 장기 보관할 때는 가끔 병 윗부분, 즉 병 윗부분을 만져보면서 가스가 차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안전한 방법은 병뚜껑을 느슨하게 닫아 놓는 것입니다. 자, 도중에 가스가 차는 것은 이게 부유물이 서서히 떠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런 것은 100% 가스가 차고 있는 중입니다. 자, 초반에는 톡 쏘는 맛이 더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 빠진 막걸리 맛이 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주일 이내, 좀 더 빨리 3, 4일 이내 먹어치우는 게 좋습니다. 가스가 차는 병은. 자, 과발효된 모습은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밥알이 완전히 표면을 덮을 정도로 떠오르거나 또는 올라오는 기포가 매우 왕성합니다. 막걸리 발효들처럼. 그리고 막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맛을 보면은 정말 좀 먹기가 좀 사나울 정도로 신맛이 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언제 발생하느냐? 레시피대로 하고 뒤적일 때 한 번만 뒤적여주고 차가운 냉수를 부어주면은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2차 발효 시간이 5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막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이건 과발효된 효소입니다. 자, 그럴 때는 빨리 발효를 마쳐야 됩니다. 자, 그래도 빨리 마쳐도 이런 효소는 병에 담자마다 냉장고 안에서도 가스가 차니까 병뚜껑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발효된 것은, 과발효된 것은 먹기가 사납고 또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발효를 다 마치면은 냉장고에 숙성시킵니다. 숙성시킬수록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자, 현미효소는 참 맛있습니다. 자, 그 말은 발효가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모든 발효 음식은 발효가 잘 된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맛이 좋다는 것입니다. 김치가 발효가 잘 될 때 시원한 맛이 나죠. 그리고 청국장도 발효가 잘 될 때 맛있고, 빵도 발효가 잘 될 때 맛있고, 이 막걸리도 발효가 잘 될 때 맛있습니다. 왜 맛있어질까요? 그 이유는 영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발효를 잘 시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 현미효소, 지금의 현미효소 레시피는 여타의 레시피보다 이 가장 많은 미생물을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 쌀양, 누룩양, 그리고 이 시간, 온도 또는 방식을 최적화해서 미생물을 최대한 키웁니다. 자, 그런데
누룩을 쓰면은 알코올, 즉 효모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는 최소화시키고 이 젖산 발효는 최대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발효 음식의 효능을 최대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미 누룩 효소, 지금 이 레시피는 가장 많은 미생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미 요소는 맛도 탁월하고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미 요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미 요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몇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현미요소는 어디에 좋은가요? 나는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효소를 마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 이 현미요소는 하루에 얼마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자, 세 번째로 현미요소를 마시면 명현 반응 같은 게 있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명수식 섭생에서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과도한 섬유질, 자,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는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현미요소는 어디에 좋은가요? 설명입니다. 자, 이 현미요소는 약이 아니고 단순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특정 질병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보통 약은 특정한 질병에만 효과를 보이죠. 그렇지만 이 현미요소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효과를 보입니다. 자,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자, 첫째,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피를 깨끗이 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깨끗한 피를 보내면 그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현미요소는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발효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현미는 영양이 많지만 단순하게 밥으로 먹으면은 아무리 오래 씹어도 그 영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발효를 시키면 이 발효란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효소를 분비해서 첫째로 그 음식 속 독성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 영양을 쪼개서 흡수율을 월등히 올려주고 또 그 증식한 미생물은 원물에 없던, 즉 현미에 없던 새로 생기는 영양들입니다. 그래서 현미요소를 먹게 되면은 어떤 음식보다 많은 영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미요소를 드시고 가장 흔하게 느끼는 게 바로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살이 찌고 그리고 모발이 굵어지고 머리털이 안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영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피가 깨끗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미 요소는 발효 음식이라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피를 깨끗이 해줍니다. 농약 중독, 연탄 중독에 동치미 국물을 먹인 이유는 이 발효 음식 속 효소가 그 독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피가 깨끗해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변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게 만들려면은 대장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생식, 그리고 과도한 섬유질,
제가 명수식 섭생에서 드시지 말라는 것들이죠. 이런 음식을 삼가면서 현미효소를 드시면은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가 깨끗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미효소를 드시면 영양도 없고 피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온갖 질병에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2020년부터 이 현미효소를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해드린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소화기 계통입니다. 우리 소화기란 무엇인가요? 바로 음식물의 영양을 분해해서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 것입니다. 유나, 소장, 대장이 건강해야, 소화기가 건강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미효소는 소화기를 회복시키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위장장애, 변비, 설사가 가장 흔하죠. 자, 이 현미효소를 드시고 40년 된 변비가 나았다. 그리고 평생 설사병이 나았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위장장애로 약을 달고 사는 분들이 다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대장이 헐어서 혈변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크론병, 다양한 질병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온 세포로 되어 있죠. 장, 벽, 위 다 세포로 되어 있죠. 그 세포에게 충분한 영양과 깨끗한 피를 공급하면은 그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피부병이나 여드름, 그리고 아토피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장벽을 튼튼하게 하면은 피 속으로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안 될 그런 독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장내 환경이 나빠서 장벽이 다 허술해서 그 장벽을 통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독성 물질, 또 분해되지 않은 그런 영양소들이 피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해야 만병의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장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똥을 좋게 만든다는 소리죠. 똥을 좋게 만든다는 소리는 바로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현미효소와 명수식 섭생이 바로 이 변을 좋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전해드린 그런 효능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요. 자, 그리고 이 항암 환자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항암이 길어질수록 이 소화기가 망가집니다. 자,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마릅니다. 그리고 이 독한 항암제나 약을 쓰게 되면은 장내 환경이 무뎌져서 변비나 설사가 설사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장내 유익균을 통해서 얻는 영양이 적어지게 되면 바로 또 사람이 체중이 빠지면서 말라갑니다. 몸도 피곤하고. 자, 이 현묘소는 소화 기능을 살리고 장내 환경을 살리기 때문에 항암 환자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췌장암 말기, 간암 말기로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도 이 현미효소는 소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효소만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시면서
정상 생활을 하는 그런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대장암 말기에 가까운 환자였는데 너무 늦어서 재발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의사 선생이 말을 했는데, 자, 이 현미효소는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맛이 많습니다. 이 암 환자들은 당질은 암의 먹이다 해서 되도록이면은 이 단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미효소를 꺼려 하시는 분도 많은데, 한 대장암 말기 환자는 이 현미효소를 하루에 2리터씩 정말 마음껏 마셨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마셨는데, 자, 병원에 가서 한 달마다 검사를 받았는데, 갈 때마다 그 모든 종양 수치가 절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파절에 결절까지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지금 그렇게 완치가 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재발 없이. 자, 아무튼 이 아무것도 못 드시는, 말라가는, 또는 설사, 변비, 소화가 안 되는 암 환자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암 환자들이 혈당이 무섭다고, 그리고 또 건강식이라고 고기는 안 드시고 당질이 적다고 해서 생채소,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야채 위주로, 즉 섬유질 위주로 음식을 드시면은 정말이지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 피가 오염되어서, 피가 왜 오염이 되나요? 대장에서 그 음식들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자, 매우 피곤한 몸이 되어갑니다. 자, 정말이지 하루라도 빨리 그 음식들과 결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음식들을 먹었다면은 지금 컨디션이 좋고 피곤함이 없어야 되는데, 매우 피곤함을 느끼고 방구를 하루 종일 끼고 변에서 악취가 나고 물음변을 보는 것은 정말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암 환자라서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드시지 말라는 음식들을 먹고 대장에서 그 음식이 부패했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자, 암에 걸리면은 뭐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드시죠. 그런 음식들을. 자, 아무튼 꼭 명수식 섭생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해드린 효과 중에, 자, 심했던 냉이 없어졌다, 치질이 좋아졌다, 어떤 분은 뭐 사마귀, 쥐젖이 없어졌다, 입냄새가 없어졌다, 남편 몸에서 나는 그 노인 냄새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 생리혈이 깨끗해졌다, 또는 많아졌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그 질속이 건조했는데 질속이 촉촉해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 듯이 가슴이 커지고 죽어가던 이 성욕이 살아났다. 남성들은 발기력이 좋아졌다. 또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일어났는데 횟수가 줄었다. 불면증이 심했는데 잠을 아주 잘 자게 되었다. 모발이 튼튼해지고 머리털이 덜 빠진다. 또 어떤 분은 머리가 좀 검어졌다.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남들이 보톡스 맞았냐 이렇게 물어본다. 어린아이들한테 먹였더니 죽이 좋아졌다. 저혈압이나 고혈압이 좋아졌다. 자, 그런데 이 혈당 부분에서는
어떤 분은 좀 혈당이 더 올랐다. 또 어떤 분은 혈당이 변함이 없다. 그리고 어떤 분은 혈당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혈당이 걱정되시면은 쌀량을 300g, 300g을 줄여서 달지 않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게 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개인차에 따라서 효능을 보는 정도 또는 속도, 자, 이런 게 천차만별인데요. 일단은 명수식 섭생을 얼만큼 철저히 지켜서 변을 얼만큼 빨리 좋아지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변을 좋아지게 만들면 절대 꽝은 없습니다. 뭐라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은 이 소화가 안 돼서 이 효소를 먹었는데 몇 년 동안 달고 살았던 아토피가 나았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유기체라 이 온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증상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현미효소는 어디에 좋은가를 마치고, 두 번째는 현미효소는 하루에 얼마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자, 이 현미효소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하루에 얼마큼 정량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소화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리터를 먹고도 거뜬하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컵만 먹어도, 또는 소주잔을 한 컵만 먹어도 위가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일단 양을 좀 적게 해서 드셔야 되겠죠. 자,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위가 극히 약하신 분들입니다. 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짜고 맵고 특히 신 음식을 못 먹죠. 자,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냥 하루에 종이컵으로 한 컵에서 4컵 정도 드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매일 딱 정해놓고 정량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물론 치병 초기에는 이 규칙적으로 좀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 근데 좋아지면은 내가 하루에 한 컵을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뭐 서너 컵을 먹을 수도 있고, 자, 그때그때 그냥 편할 대로 마시면 되는 것이지, 꼭 의무적으로 매일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혈당이 걱정되면은 저당식으로 만들어서 소주컵으로 한두 잔이라도 마시면 되는 거고요. 자, 소화력이 크게 떨어져서 2차까지 발효시킨 현미효소가 부담이 되면은 100ml만 1차만 해서 쉬지 않게 그냥 죽처럼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아무튼 내가 목이 마려우면 물 대용으로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뭐 적게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현미효소는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2살 난 아이, 보통은 돌이 지나면서 이 현미효소를 먹일 수가 있는데요. 100ml만 해서 먹이면은 이 발육이 아주 빨라집니다. 이 돌 때부터 한 3년 동안 효소를 먹인 아이가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보다, 또래 아이들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기억력도 좋고, 이 아주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 똘똘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이 흡수력이 왕성하죠. 그래서 현미효소를 먹으면 그 영양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발육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현미효소는 하루에 생각나는 대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종이컵으로 한 컵 내지 4컵 정도
마신다. 뭐 더운 여름에는 뭐 혈당이 걱정이 없다면은 얼마든지 더 마셔도 된다. 그리고 항상 변을 보고 관찰하십시오. 변이 꼬들하면은 다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현미효소를 어떤 형태로 마셔야 되는가? 자, 현미효소를 발효를 다 마쳐서 냉장고에 숙성시키면은 이 건더기가 절반 정도 됩니다. 자, 위에 맑은 물은 소화가 아주 쉽죠. 그냥 물이니까. 자, 아무리 발효되어서 소화가 쉬워도 이 건더기는 소화기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소화기가 약하신 분에는. 그래서 소화기가 약하신 분일수록 또는 장이 안 좋으신 분, 즉 변비나 설사가 심하신 분일수록 이 건더기를 좀 적게 드시고 국물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자, 효소를 마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건더기를 곱게 갈아서 국물과 희석해서 마시죠. 자, 이것을 건더기를 절반만 갈아 넣거나 처음부터 만들 때 백미반, 현미반으로 해서 만드셨을 때는 그냥 건더기를 갈아서 그냥 섞어서 마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부담이 되면은 건더기를 철망에 꽉꽉 짜서 당지를 다 빼버리고 그 껍질은 버려버리고 국물 위주로만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소화하기 아주 편하죠. 자, 이 현미는 이 껍질, 즉 미강이 있죠. 이 미강이 섬유질이라서 다른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이 현미효소 건더기까지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변비나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이 현미효소 건더기를 줄여서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냥 현미효소 건더기를 곱게 갈아서 국물과 희석해서 마신다. 자, 찬 게 싫으신 분은 따뜻한 물을 조금 희석해서 또는 실온 상태에 좀 놔뒀다 드시면 됩니다. 자,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자, 어떤 분들은 전자레인지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죠. 자, 불안하시면은 따뜻한 물을 조금 희석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현미효소는 언제 먹어야 되나요? 자, 약은 뭐 식후에 보통 먹죠. 자, 이 현미효소는 자, 소화기가 건강한 사람은 정말 아무 때 먹어도 됩니다. 우리 물 아무 때나 먹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먹어도 되잖아요. 이 현미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 때나 마셔도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마셨을 때 속이 좀 쓰리거나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식후에 좀 있다가 드시는 게 좋겠죠. 좀 따뜻하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현미효소를 먹으면은 그 명현 반응이 있는가요? 자, 명현 반응은 거의 없는데 그동안 전해드린 그 호전 반응은 이 아토피가 심한 사람,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이 일시적으로 더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 생겨서 가렵다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좀 견디기 어려우면은 효소를 좀 줄이거나 끊었다가 좀 숙으로 들면은 다시 또 드시면서 이 적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두 달 동안 좀 여기저기 좀 가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없는데요. 자, 그리고 또 아주 극소수인데 이 효소를 드시고 나서 뭐 골치가 좀 아팠다 또는 잠을 못 잤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현미효소는
아주 극소량의 알코올이 있습니다. 이 현미효소를 먹고 나서 좀 술 기운이 느껴진다. 자, 2살 난 아이나 말기 암 환자도 현미효소를 하루에 그 말기 암 환자가 2리터씩 드신 적이 있어요. 자, 그래도 괜찮았죠. 자, 그 말은 알코올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물론 만드는 과정에서 좀 과발효가 일어나면 알코올이 조금 더 생기긴 하죠. 자, 그런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분은 이 알코올 분해효소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 자, 적응을 하시다 보면은 다 좋아집니다. 자, 이 정도가 좀 명현 반응이라고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명수식 섭생에서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과도한 섬유질, 즉 왜 이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죠. 자, 책에도 다 그 이치, 이유가 나와 있고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있는데요. 한다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즉 이름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현미밥을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좋은 지방을 위해서 견과류를 먹어라,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변비가 좋아진다, 장이 좋아진다, 잡곡밥을 먹어라. 자,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챙겨 먹죠. 자, 그런데 이 음식들은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자,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자기 몸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가. 분명히 방구가 많이 나오고 변에서 악취가 나고 또는 변이 무르고 또는 설사한다거나 또는 살이 빠지면서 몸이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자, 이 식물들은 절대로 피를 깨끗이 해주고 또 영양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식물은 영양 밀도가 굉장히 낮고 흡수율이 낮고 또 다양한 독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화가 어렵죠. 자, 그래서 대장에서 부패하는 그런 음식들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너무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책에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주일만 제가 드시 말하는 그 식물들을 끊고 더 특히 섬유질. 자, 이 부분이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생식 이런 것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그런 분들도 이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게 섬유질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식단 자체가 이 섬유질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김치, 과일 또는 나물, 김, 미역, 버섯, 고기하고 쌀밥을 빼면 다 섬유질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채만 섬유질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김치도 배추김치, 무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쪽파김치 이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이 김치도 여러 가지 먹고 김에다가 미역에다 버섯에다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섬유질 음식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대장암이 세계 1등이고 변비 설사가 매우 많습니다. 식이섬유를 즉 섬유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데 대장암이
세계 꼴등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세계 1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념, 짜고 맵고 고춧가루, 간장, 고추장으로 범벅된 그런 양념들, 이 양념들도 대장에서 부패를 유발합니다. 자, 이 섬유질 음식을 최대한 줄이고, 자, 저는 소고기 묵국, 된장찌개 하나 또는 김치찌개 하나, 깍두기나 김치 하나, 한 끼에 그렇게 한두 가지만 먹습니다. 자, 그렇게 먹으면 이 변이 항상 끝까지 꼬들하게 나옵니다. 자, 섬유질 섭취를 줄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일주일만 섬유질을 줄이시면서 아까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것들 다 끊으시고 너무 단순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변이 정말 빨리 좋아지실 것입니다. 자, 아무튼 명수식 섭상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현미효소 초보 때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